네,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이 됐다면 너무나 축하드릴 일이고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하나 됐다고 사업이 계속 잘 되진 않아요. 사업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다시 강조해 드려요. 지원 사업만 주구장창 하시는 기업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투자도 받고 지원 사업도 받고 1, 20억 이상씩 받는 기업들 제가 좀 봐왔는데 결국에는 사업이 잘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원 사업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업 말고 자유롭게 써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코치님 그 저번 영상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영상을 다뤄주셨더라고요. 그 댓글을 봤는데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 질문들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어요. 혹시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그 지원 사업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만든 게 있어요. 3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자금 관련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융자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금융기관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방법들, 기관들 이용을 하시면 1%대, 2%대까지도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중진공이라는 곳에서 현재 2%대 금리의 상품들이 있어요. 강남구에서 하는 자금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사들 안내 드려서 2%, 고정금리예요. 2%짜리 상품들 신청하기도 했고요. 성동구, 강서구 이렇게 각 구마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상지원금 관련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앞에 첫 번째 자금은 대출,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무상지원금에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많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평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워낙 경쟁률이 높아진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나에게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시고 또는 컨설팅 받아보시고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이런 지원 사업들 좀 많이 홍보하려고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마당, 두 번째는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정부 지원사 찾는 21가지 방법이라는 전자책을 무료로 또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전자책을 받으실 수 있게 댓글에서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꼭 받아보세요. 자, 세 번째는 세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하면 기본적으로 50% 감면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100%까지도 감면이 늘어나요. 지방에서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100% 감면을 5년 동안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 비용에 대한 추가 세금 혜택이 있어요. 엄청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권장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간 제한이 없고요.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벤처 인증을 꼭 권장드리는데요. 설립하고 3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가장 막강한 5년간 50% 종소세 감면이 있죠. 그리고 청년을 고용할 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이런 혜택들은 세무사님과 함께 미리 전략을 준비하면 좋고요. 또한 저한테도 문의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자금, 지원금, 세금 관련해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만 쳐도 수많은 정책 지원금이 나오는데 24년도에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정부 지원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저의 핵심 클라이언트들은 보통 제조업, 수출업, IT 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 추천드리는 사업들은 연초에 항상 있는 초창패, 그리고 창조패, 디딤돌 과제, 수출 바우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다른 바우처 사업들 중에 비대면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무상으로 지원받는 사업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 사업이 된 후에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이 됐다면 너무나 축하드릴 일이고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하나 됐다고 사업이 계속 잘 되진 않아요. 사업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다시 강조해 드려요. 지원 사업만 주구장창 하시는 기업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투자도 받고 지원 사업도 받고 1, 20억 이상씩 받는 기업들 제가 좀 봐왔는데 결국에는 사업이 잘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출에 집중해야 되는 본질을 놓쳐가는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회사의 리더인 대표는 만들어야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개발을 했다면 그 마케팅 또 직원을 뽑고 위임하고 다음 프로세스들도 신경 써야 되는데 앞단에서 계속 지원서만 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갖춰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잘하는 강점이 뭐가 있는지, 고객에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었던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요식업 분야에서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을까요? 외식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39세 미만이시라면 청년 키움 식당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6군데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입점해서 운영할 기회를 주는 거죠. 신촌, 홍대 이런 서울에는 이런 곳이 있고 전주, 광주, 대구 이런 곳에서 매장을 운영할 기회를 줍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정부 기관하고 우리 AT라고 하는 양재동에 있는 그곳 아시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렇게 같이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카페라든지 식당을 할 때 요즘 포스 많이 사용하고 키오스크라든지 또는 사이니지 또는 냉장고 구입하려면 또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들입니다. 요즘 테이블 오더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테이블 오더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으시면 굉장히 유리하실 수도 있죠. 세 번째로 경험형 스마트 마켓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방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스마트 오븐이라든지 키오스크,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사업 계획 구상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지원 사업들 적극 활용하셔서 사전에 이 기기들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게 좋겠죠. 분야에 맞는 공고가 뜨기 전에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거의 매년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 공고를 미리 보면 좋아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작년 사업계획서에다가 미리 다 써보는 거죠. 그러면 바뀐 사업계획서에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는지 그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가점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경쟁률을 높여야 되죠. 예를 들면 벤처 인증이 있으면 좋다라든지 또는 메인비즈 인증, 이노비즈 인증 이런 인증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또는 직원들이 어떤 발명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미리 다 해놓고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면 가점들이 쌓여서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쓰더라도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아져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다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들도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혼자서 다 쓰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업계획서 관련된 동영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는지, 스스로 하기 힘들다, 어렵다, 또 그러면 또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직접 써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내 사업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이런 파트에 대해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줘서 하는 것들은 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지원 사업으로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업만 자유롭게 써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선정이 될 때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지 써서 내거든요.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샘플을 만들 거예요. 또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 온라인 어떤 곳에다가 쓸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는데 그 예산에 따라서 썼는지 증빙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냥 현금을 내가 가지고 다른 곳에 쓰고 싶은데 그런 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마무리할 때 거절받게 되면 다 받았던 돈들을 토해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래서 사용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강조해드린 3금, 자금, 지원금, 세금 나라에서 정말 퍼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셔서 사업 초기에 조금 목돈을 마련하셔서 또는 사업하는데 돈을 이제 세이브하셔서 연장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설명란에 오픈 채팅방 저희 채널톡으로 문의 주시면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실행해 주세요.